우리 생명의 설계도, 그러니까 DNA를 읽는 기술을 두고 정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시장을 거의 혼자서 다 장악한 말 그대로 거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규제 당국이 나타나서 잠깐만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그 거대한 싸움의 막전막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생명의 코드, DNA입니다. DNA 시퀀싱.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이루는 ATCG, 이 네 가지 글자의 순서를 그냥 쫙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됐냐고요? 질병의 비밀을 풀고 또 개인 맞춤형 치료법 같은 걸 개발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의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생명의 책을 읽는 작업의 90% 이상을요, 딱 한 회사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단 하나의 회사가요.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유전체 시퀀싱 분야의 절대 강자, 일루미나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전체 거인. 그럼 도대체 이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어떻게 DNA 시퀀싱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확고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힘의 원천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보세요. 90%. 와, 이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유전체 연구소, 병원, 관련 기업들이 전부 일루미나의 장비랑 기술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 유전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일루미나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성장해 왔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일루미나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단일 염기 서열 분석, 영어로는 숏네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요. 엄청 두꺼운 책 한 권을 그냥 잘게 다 파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백만 개의 종이 조각을 동시에 쫙 읽은 다음에 슈퍼컴퓨터로 퍼즐 맞추듯이 원래 책 내용을 복원하는 거죠. 이 방식이 엄청 빠르고 또 꽤 정확해서 대규모 유전체 분석 시대를 활짝 열었어요. 근데요, 당연히 한계도 있었죠. 너무 잘게 조각을 내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장이나 반복되는 구절 같은 건 제대로 맞춰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장문 염기 서열 분석. 책을 조각내지 않고 아예 긴 문장 단위로 읽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들고 나타난 거죠. 이 장문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은요, 말 그대로 DNA를 아주 긴 가닥제로 쭉 읽어내는 거예요. 아까 숏리드가 종이 조각을 읽는 거였다면 이건 뭐랄까, 아예 문단 단위로 쑥쑥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게 반복되는 부분이나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끌던 선두주자가 있었으니 바로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줄여서 팩바이오라고 부르는 회사였습니다. 네, 팩바이오. 이 회사는 장문 염기 서열 분석 분야의 핵심 개척자였고요. 일루미나에 비하면 정말 작은 회사였지만 아주 혁신적인 경쟁자였죠. 쇼트리드 기술이 놓치던 중요한 유전 변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팩바이오는 딱 다윗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몸집은 작지만 저 거대한 골리앗 일루미나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돌팔매를 손에 쥔 혁신가였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합병이 무산되다. 그럼 골리앗은 이 위협적인 신기술을 가진 다윗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사버리려고 했어요. 거대한 자본으로 잠재적인 경쟁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18년 11월, 일루미나가 무려 12억 달러의 팩바이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다음해 4월,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라는 곳에서 심층 조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해 12월, CMA가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합병, 경쟁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1월, 두 회사는 합병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일루미나의 야심찬 계획이 규제당국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결국 무산된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업이 다른 기업을 돈 주고 사겠다는데 왜 정부 기관이 나서서 이걸 막는 걸까요? 그냥 뒀으면 더 큰 회사가 돼서 좋은 기술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규제 당국이 이 거래를 막은 이유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시장 점유율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영국 경쟁시장청이 내놓았던 보고서 내용의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합병이 이뤄지면 시장 전체의 혁신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거나 아예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두 회사가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합병이 미래 과학 발전의 속도 자체를 늦춰버릴 수 있다. 혁신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CMA의 우려를 좀 더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팩바이오 같은 핵심적인 혁신가가 시장에서 사라져 보인다. 둘째, 그럼 일루미나는 더 이상 가격을 내리거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된다. 셋째, 그럼 결국 미래에는 더 안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속도가 느려진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더 비싼 비용을 내야 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거다. 바로 이 판단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레이를 둘러싼 싸움. 혹시 팩바이오 인수는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었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일루미나의 거대한 야망과 규제 당국의 충돌은요, 그레일이라는 회사를 둘러싸고 훨씬 더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레일, 이름이 되게 멋있죠? 마치 성배를 참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 회사가 하려던 일이 그랬습니다. 단 한 번 피를 뽑는 것만으로 수십 가지의 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레일의 목표였어요. 만약 이게 진짜 성공만 한다면요. 이건 그냥 의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꿈의 기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레일이라는 회사, 사실은 일루미나가 만들어서 독립시킨, 그러니까 스핀오프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니까 일루미나가 2021년에 다시 거액을 주고 사들입니다. 내습기, 다시 데려온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규제 당국이 등장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만약 일루미나가 그레일을 소유하면 그레일의 경쟁사들이 일루미나의 시퀀싱 장비를 쓰면 걸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불공정하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일루미나는 인수한 그레일을 다시 분사시켜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 삼켰던 걸 다시 뱉어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그 치열했던 싸움의 결과를 딱 보여줍니다. 14.5%. 결국 일루미나는 강제 분사 이후에 그레일의 주식을 딱 이만큼만 가질 수 있게 허용됐어요. 사실상 경영권을 다 포기한 거죠. 팩바이오에 이어서 그레일까지 두 번의 거대한 싸움에서 규제 당국이 연달아 승리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DNA의 다음 단계는? 이렇게 거인이 두 번이나 크게 발목을 잡혔는데 그럼 앞으로 유전체 시작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과연 진짜 경쟁의 시대가 다시 활짝 열리게 될까요? 확실한 건 규제 당국의 개입 덕분에 이 시장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경쟁 구도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시장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일루미나가 있죠. 그리고 복잡한 유전체 분석에 있어서는 최고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팩바이오도 건재합니다. 또 손바닥만한 휴대용 장비로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 분석을 해버리는 옥스포드 나노포어라는 무서운 회사도 있고요. 여기에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중국의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BGI까지 가세했죠. 정말 각자 다른 무기를 손에 든 강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야말로 유전체 기술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고 유전자 검사 비용은 쭉쭉 내려가겠죠. 그건 곧 암이나 당뇨,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정복하는 날이 더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의학의 미래를 향한 이 엄청난 경주에서 과연 누가 그 규칙을 정해야 할까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거대 기업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지키려는 규제 당국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뒤 우리 의학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